색다른 시선 특별기획 검찰을 말하다. 네, 우리 시대의 화두죠. 검찰 개혁. 자, 그것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무엇인지를 짚는 시간입니다. 검찰을 말하다. 자, 그 주인공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의 저자죠. 검사 출신 김희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의 이야기는 김기춘으로 본 검찰의 역사. 바로 이걸 말씀해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역사의 정말 가장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이분이 등장을 하셔서 네. 아주 깔끔한 일처리와 정권에 정말로 충성스러운 행동들을 많이 하셔서요. 네. 이분을 빼놓고는 검찰의 역사도 말할 수가 없고 법치주의를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변호사님도 검사 출신이니까 이제 검사 출신으로서 선배 검사 아닙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마디로? 저는 그 양반의 반의 반절도 못 따라가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무슨 말씀이세요, 그 얘기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할 수 있는 건지. 네. 저는 해라울도 죽어도 못할 것 같은 일들을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해냈기 때문에 네.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자꾸 일을 잘한다, 뭐 깔끔하게 처리했다 이런 표현을 계속 쓰시는데 이건 당시 권력의 관점에서 볼 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예쁩니까? 유능하지, 일 시키면 잘하지, 네. 모든 걸 딱딱 맞춰서 끝내주지. 네. 그러니 권력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업어주고 싶을 정도로 믿음직스러운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김기춘 씨에게 붙는 별명이 두 가지가 있다면서요. 미스터 법질서하고 또 한 가지가 법비? 법비라고 하면 법으로 무장한 공비, 비적, 도적대 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오, 살벌한 별명이네. 근데 법으로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제일로 무서운 거죠. 오히려 단순무식하게 총칼을 휘두르대는 게 아니고 항상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으로 무장해 있고 예. 그래서 모든 게 합법적으로 보이는데 잘 들여다보면 이게 공비나 할 짓이 아닌가라는 그런 취지로 붙여진 별명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 김기춘의 인생사, 거기에 이제 투영되는 검찰의 역사를 좀 되짚어봐야 되는데요. 김기춘 하면 누가 뭐라 해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그냥 정치검사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사람 아닙니까, 사실? 100% 오르신 모양이고요. 그러니까 정치검사의 최정점에 오른 사람이다. 그러면 그게 롤모델이 되는 거죠. 모든 검사들의. 정치검사의 예, 정치검사가 예. 되고자 하는 검사들의 롤모델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아이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검사 김기춘이 관여한 사건들 어떤 게 있었어요?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사실은 유신헌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랬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신직수 장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법무참모였죠, 자기가. 근데 엄청난 신뢰를 받아서 예. 어쨌든 신직수에 의해서 발탁된 사람이 김기춘이고 그래서 예. 김기춘이 법무부에 근무하면서 유신헌법을 만들었고 네. 이게 사실 유신헌법을 만들었다는 의미는 헌법상의 국민 주권주의를 완전 찬탈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예. 그때 우리 그 체육관 선거라는 게 네.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발표될 때는 뭐 한태연, 뭐 갈봉근 이런 교수들이 만들었다라고 처음에 포장이 됐었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다 고백을 하죠. 자기들은 자꾸 수정만 했고 다 만들어져 있었고 손을 댈 수 없었다. 그러면 초안을 아예 짠 게 김기춘이었습니까? 예, 김기춘이 다 만들었다. 이때만 해도 젊을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자가 요구하는 내용대로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대단한 능력. 그래서 제가 유능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한마디로 겁니다. 이제 그 업계에서는 OEM에 아주 능했던. 예. 그죠? 예, 그렇죠.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의 납품. 예. 여기 아주 능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그러니까 되겠네. 그 포악한 독재로 이어지는 그 가장 중요한 헌법을 예. 이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는 건 대단히 기억돼야 될 내용이고요. 이게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유신헌법을 만든 것 예,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고요. 예. 그래서 35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자리를 35세에 쥐어차게 되고 거기서 이제 지금 다 조작 사건으로 밝혀진 사건들이 줄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럼 조작 사건이 어떤 게 있었어요? 김기춘 작품에. 대표적인 게 민청학년 사건, 또 인혁당 사건, 예.
제1교포 뭐 유학생 간첩단 사건 뭐 이런 사건들이 다 그때 줄줄이 터지는 것들이 이게 역사적으로나 사법적으로는 다 조작 사건으로 밝혀진 것들이죠. 이미 다 무죄 받았습니다. 그런 사건들이었고 그리고 김기춘 그때 당시에 대공수사국장으로서 인터뷰한 내용 영상들이 지금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처음으로 요 제1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서도요. 성을 도구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만요. 성을 도구화했다는 표현이 이때 나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조입니다. 그럼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원조가 이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일본에서. 혹시 이걸 잘 모르시는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좀 설명해 주세요. 그 간첩단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그 제1교포들이 한국으로 뭐 서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뭐 이런 데 와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이었죠. 그 유학생들인데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통해서 마치 그들이 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에 침투한 학원에 침투한 간첩이다라는 식으로 사건을 조작을 해버리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 엄청난 고문 당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심지어는 그 여학생들한테 그런 성을 도구화해서 뭐 이렇게 하려고 했었다는 그런 말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게 전부 다 김기춘 작품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무관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최고 책임자로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거의 중정에 다 핸들링을 했었던 거 아닙니까? 이런 사건들은. 근데 단지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령 그 노태우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그때 유서 대필 사건, 김기설 군이 그때 분신정국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학생들의 엄청난 시위가 있었고 수많은 학생들이 분신 자살을 했었죠. 그러면서 그런 정말 슬픈 정국이었는데 이 학생들을 어떻게든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해야 되기 때문에 김기설 씨가 자살을 했는데 유서간장 발견했는데 이게 그 강기훈이 대신 썼다라고 해서 그 사건도 역시 유죄 판결을 받아내면서 그때 당시 대학생들이 정말 부도덕하고 나쁜 사람들로 다 매도를 당하는 이것도 역시 법무부 장관 때 있었던 일이. 지금 근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에서 건너뛰신 거 아세요? 유신 때 이제 그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으로서 혁혁한 정과를 세운 다음에 갑자기 노태우 정권 때로 건너뛰는데 전두환 정권 때는 어땠습니까? 전두환 정권 때는 오히려 핍박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본인이?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보안대를 수사한 게 있었습니다. 김기춘 씨가? 보안대를 건드렸어요? 그게 육군의 대령인가가 전방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사건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네가 밝혀봐라고 하니까 수사를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보안대에서 너무 괴롭히니까 갔다. 그래서 이 보안대 문제점이 많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 전두환 입장에서는 보안대가 자기의 보안사령관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냥 조용히 숨어 한직으로 가서 있는 그런 사태가 됐고 그때 당시에 허화평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났다라는 박철원 씨 그 회고록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다시 검찰총장으로 노태우 정권 때 하게 된 게 바로 이 박철원 씨가 했다. 그거 뭐 회고록에 전부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또 줄을 잘 잡았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쓰리허라고 기억나십니까? 3호. 허문도, 허화평, 화삼도. 근데 거기서 한 명만 처벌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훈을 한 겁니다. 아니, 개인적인 인연을 가지고 또 법 집행 과정에 또 그렇게 왜곡을 한 겁니까, 그러면? 그것이 여러 정황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저는 추론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막말로 봐줬냐 안 봐줬냐. 결과는 분명히 나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어땠느냐. 그러니까 충성을 맹세하는 편지를 박철원한테 보냈고 그러니까 이 박철원이 그걸 허화평한테 줬고 허화평이 이걸 읽어보고 그래도 그 전에 한 거를 보면 똑똑하고 유능한데 일 잘하고 살려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다시 재등장. 노태우 정권에서 화려하게 부활을 했고. 다시 부활을 합니다. 삼양라면 우지 사건. 그 유명한 사건이었죠. 그 사건도 이 검찰총장 때 한 일 아닙니까? 서경원 의원 방북 사건 이런 것도 다 이 양반의 그 작품인 겁니다.
근데 결국은 마지막은 가장 유명한 사건은 초원 복국집 사건 아닙니까? 초원복집 사건이야 뭐 국민들이 워낙 잘 아는 내용이어서 뭐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이게 있는가 싶긴 92년 합니다만은. 대선 때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 그 후보가 이제 나서고 했을 때, 예. 그때 정주영 후보가 이제 국민당이었죠. 예, 예. 국민당 정주영 후보 있을 때. 결국은 뭐 우리가 남이가 하는 말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렇죠. 말이 됐습니다만 뭐 예, 예. 영도다리에 전부 뛰어내려서 죽어야 된다. 만약에 김대중이나 정주영이 된다면 예. 뭐 그런 말들도 하고 뭐 지역 감정을 부추겨야 된다 뭐 이런 말들까지 노골적으로 예. 하고 그때 이제 대통령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죠. 근데 본인이 또 위헌 심판 신청을 합니다. 이게 표현의 자유나 그 참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다. 예?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실제로 위헌 결정을 합니다. 아,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예. 기소가 됐는데 위헌 조항 가지고 처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검사들이 공소 취소를 하죠. 그래서 또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대단하신 분이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탄핵 국면에서 법꾸라지라고는 별명이 새로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법꾸라지 행태가 이미 그때 이루어졌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으로 있으면서 그때 당시 이 선거법 가지고 엄단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 넣었던 그 조항을 예. 이제는 자기가 당하게 되니까 거꾸로 그 조항이 위헌이다라고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두 손을 번쩍 들어주니까 예. 그걸로 면죄부를 받고 다시 살아남는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정치 검사로서의 행보는 그래도 치고 정치인으로서의 또 저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사건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 거. 이때 법사위원장에 있었었죠. 예, 이 양반이. 그렇습니다. 그때 이런 말이 저는 기억 안 나요. 대통령이 이렇게 무슨 뭐 자기 감정 하나도 조절할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나라가 이 꼬라지가 됐다라고 해요. 우리 박근혜 정부 때 탄핵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도 원조 발언을 하신 겁니다. 저작권이 여러 가지가 있군요. 예. 이해 나라가 이 꼬라지다. 음. 이게 나라냐는 말하고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이 결국은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지금은 바뀌어서 수사받고 구속까지 된 거죠. 그렇죠. 예. 통진당 해산 사건에 있어서 거의 배우 역할을 이렇게 해온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 이때는 이제 비서실장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때 뭐 기춘대원군이라고까지 저희 언론에서 뭐 공공연하게 불러 왕 실장이 부족해서 기춘대원군까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보면 김영한 그 민정수석이 쓰는 비망록이 공개됐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그걸 읽어보면서 정말 너무 놀랐거든요. 예. 정말로 범죄 목록 리스트예요. 그 비망록이 아니에요. 그건 범죄 목록 리스트를 꼼꼼히 기록해둔 내용. 그러니까 범죄 모의 메모 기록 예, 이렇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 내용들을 보면 다 알고 있었고 마크 역할을 했었다라고 의심하지 않으면 더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예. 지금 말 그대로 그냥 뭐 수십 년의 세월 동안에 쌓아왔던 김기춘 씨의 이른바 그 혁혁한 공로를 그냥 착착착착 이제 그 잠깐씩만 어떤 그 회상하고 넘어갔는데도 엄청난 지금 공로가 있는 건데. 근데 전 궁금한 게 김기춘이라는 사람이 검찰 조직 안에서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암암리에 검사라고 하는 조직 안에서 김기춘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였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어찌됐든 흑수저 검사들은 쳐다볼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분이죠. 사실은. 그래요. 그리고 정치 검사의 원조 대부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요. 예. 그러면 그게 하나의 어떤 롤 모델이나 진짜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롤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 검사를 하려면 저 정도는 해야 된다. 그리고 저 정도의 능력도 있어야 된다. 예. 모든 사건들을 그때 당시에는 말도 별로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깔끔하게 처리를 했죠. 예.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것이 다 조작 사건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뒤늦게 만시지탄으로 밝혀져서 그러지. 뭐 정윤회 문건 같은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사실은 이걸 대치기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게 대치기 합니까? 그 문건 유출로 프레임을 완전히 딱 바꿔가지고 예. 물론 뭐 무죄는 받았습니다만 조응천 지금 국회의원 됐지만 그런 사람들 문건 유출이라는 걸로 해서 마치 이 국가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딱 찍어서 처벌 프레임을 완전히 바꾼.
근데 그전 변호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 김기춘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법꾸라지라고 하는 별명을 선사하는 건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시작하면서 했던 그 법비였나요? 네. 오히려 그게 더 적절한 별명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법꾸라지는 약간 이제 좀 비하하고 그러니까요. 저렁어는 의미인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유능하다는 말을 자꾸 반복하는데요. 정말 유능합니다. 그 간신이라는 책자를 보면 거기에 쭉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간신은 멍청한 사람은 간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영리하고 예. 똑똑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간신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간신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레이더가 발달되어 있고. 아, 그럼요. 처신에 아주 능통해야 그럼요. 되고. 예. 그 대의명분으로 포장할 줄도 알아야 되고. 논리력도 있어야 되고. 그럼요. 지식도 많아야 되고 설득시켜야 되니까요. 예. 이거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제가 유능하다는 표현을 계속 쓰는 겁니다. 정말 똑똑한. 그 대표자가 바로 예, 김기춘이다. 그렇습니다. 그 김기춘의 후예가 지금 검찰 조직을 계속 장악해 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도둑질을 하는 걸 계속 보고 자라난 아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검사들이 그런 정치 검사들을 계속 보면서 예. 이런 사람들이 국가 권력의 한 중추 세력으로서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잡는 모습들을 보면서 검사들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정의롭게 살아야겠다고 누구나 검사들 생각을 한 번쯤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다 정말로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내가 검사가 돼서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결과로 보면 대한민국을 다 망친 게 검사들이 돼버렸고 네. 그 롤모델이 김기춘이고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이 배출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산공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그래요? 뭐 그런 역할들까지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치 검찰의 창업 주점 정도가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기춘을 통해 본 검찰의 역사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를 기약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경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